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자 박진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완연한 봄이 됐는데요. 이 아름다운 봄 날씨에 딱 어울리는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맨델스존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독일의 음악가죠. 1809년 함부르크의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난 맨델스존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나 교양과 이런 지식을 두루 쌓으면서 우아하게 자랐습니다. 피아노는 물론이고 회화 그리스어도 익혔고요. 발표하는 작품마다 또 성공을 이루고 결혼 생활도 순탄하게 해서 그의 이름 펠릭스, 행운아처럼 정말 이렇게 그의 인생에는 이렇게 햇빛만 비치는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38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1847년 세상을 떠나기 전 3년 전인 1844년에 이 바이올린 협주곡 E 마이너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협주곡의 넘버링이었기 때문에 맨델스존도 뭐 다른 브람스, 시벨리우스, 차이콥스키처럼 바이올린 협주곡을 한 곡만 남겼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맨델스존은 먼저 현악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먼저 썼었는데 워낙 인기도 없고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또 그의 친구가 당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마스터로 있었던 페르디난트 다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무려 6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서 작곡하여 44년에 완성하고 1845년에 이 페르디난트 다비트에 의해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음악 애호가들과 연주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가장 많이 연주되는 대곡 중에 하나죠. 흔히들 뭐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4대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이렇게 굳이 나누기도 하는데요. 누가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뭐 3대건 4대건 맨델스존은 꼭 들어가죠. 뭐 베토벤, 맨델스존, 브람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베토벤, 브루흐, 맨델스존 그리고 차이콥스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주 연주되고 아름다운 명곡이라는 뜻이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E 마이너 오프스 64번은 다른 맨델스존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의 온화한 성품이 반영된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와 밝은 음색 그리고 시적인 감수성들이 많이 녹여 있는데요. 특히나 유려한 멜로디, 이 기승전결이 있으면서도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표현과 맨델스존만의 그런 고유한 감성과 감수성과 아름다움이 묻어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멜로디와 그게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계속 연결이 되고 심지어는 1, 2, 3악장이 끊이지 않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 구조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 마이너는 시작이 굉장히 극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한마디를 반주를 주자마자 솔로가 극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라고 연주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피아노로 되어 있어요. 이 피아노라는 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곡의 장르나 상황 따라서 피아노의 음량과 음색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실내악곡에서 내가 주선율을 할 때의 피아노와 내가 반주를 할 때 피아노 그리고 내가 협주곡에서 솔리스트로서의 주 멜로디로서의 피아노 그리고 아니면 내가 콘체르토 반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로서의 피아노 이런 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음색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더 커질 거고 더 소리를 발전시킬 때는 어떤 여지를 두고 시작하라는 뜻이지 정말 작게 심지어 너무 소심하게 들리면 안 되는 거죠.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 마이너의 1악장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비기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케스트라 제시부가 없이 오케스트라 반주가 시작하자마자 한마디 반 만에 솔로 바이올린 등장하는데요. 이 곡이 2분의 2박자의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이기 때문에 거의 시작하자마자 독주 바이올린의 멜로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첫 페이지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피아노로 시작해서 그 아름답지만 처연한 동경과 우수에 찬 멜로디로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극적인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한번 볼까요?
오케스트라 반주는 시종일관 조용하지만 어떤 긴박감을 주는 이렇게 반주를 단순하게 해주고 있으면 그 리듬을 갖고 올라타서 부점으로 굉장히 우수에 차지만 격정적인 멜로디로 전개가 됩니다. 프레이즈가 물론 첫 번째 파트를 다 하나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똑같은 멜로디가 두 번 반복되면서 두 번째 이제 크레센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앞에 레가토 파트에서 왼손은 그 비브라토 파트에서 제가 이 1악장 비기닝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비브라토를 거의 멈추지 않고, 그리고 특히 부점이나 2분 음표는 비브라토를 꽉꽉 채워서 음이 소홀해지거나 미끄러져 빨라지지 않도록, 이게 2분의 2박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선율로 진행될 때 음가가 충분히 노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왼손은 굉장히 음가를 채워서 꽉꽉 채워주면서 활은 레가토로 끊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그걸 신경 쓰면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갈등하고 방황하는 여인이 또 굉장히 어두워졌죠. 미래 컬러 체인지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비기닝에서 시작됐던 그 시시시 똑같은 부점 리듬으로 시작이 되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앞에 피아노로 우리가 부점으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분명히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폴테로 같은 리듬꼴로 적혀있지만 굉장히 힘차고 결의에 찬 듯한 그런 리듬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A 파트에 나오는 3년 음부로 된 선율들은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또박또박 고르게 천천히 연습하는 건 필수고요. 정확한 음정으로 왼손이 가지런히 되도록 연습을 하신 후에는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빨리 움직여주는데 어떤 음을 향해서 움직여주냐면 이 액센트가 적힌 8분음표를 향해서 움직여줍니다. 액센트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음악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활을 날카롭게 쓰는 방법, 활을 좀 눌러주는 방법, 음악이 좀 더 느려지는 방법, 비브라토로 노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맨델스존 협주곡에서 나오는 액센트는 너무 날카롭거나 너무 갑작스럽게 강하지 않게 여기서는 방향성을 가진 액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3년부가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 바퀴 굴러가는 것 같은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 바퀴의 중심축이 이 액센트 노트인 겁니다. 그 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방향을 갖고. 가 빠르게 진행되다가 트리플에서 듀플로 으따리라리라 으따리라리라 람빠 람빠 이거는 느려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마르카토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얌빠 람빰빰빰빰빰 모든 음을 강조해주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다음 스포르잔도 노트를 향해서 올라가고요. 이 스포르잔도가 총 3번이 나오는데 4도씩 상향 진행으로 시시시 미미미 랄랄라 하면서 음역이 더 높아지고 높아지면서 고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총 3번의 스포르잔도가 나오고 점점 발전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 스포르잔도를 향해서 올라갈 때 활 끝에서 팁에서 힘있는 마르카토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활 위에서 강한 활을 쓸 때는 팔꿈치 높이가 이 활의 높이보다 떨어지지 않게 지렛대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활 위에서 힘이
손톱이 꾸덕꾸덕할 정도로 힘 있는 상태로 활을 잡아당겨주면서 한음하는 비브라토를 해주면 여기서 원하는 그런 마르카토 효과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르잔도는 업보의 첫 번째 부점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중요한 음은 저는 얌빠라 강박에 떨어지는 4분음표라고 생각해요. 이 4분음표를 충분히 아름답게 노래해 준 다음 그 다음 이제 내려오는 스케일들을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분위기의 3년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더 이상 뭐 중심축을 가진 수레바퀴는 아니지만 레도시, 루시라, 미레도, 레도시 업보로 시작되는데 엇박자로 프레이징이 또 묶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레도시가 여린 내기이기 때문에 레도시, 도시라, 미레도, 레도시, 파미레 그리고 제가 지금 강박으로 부르는 게 다운보에 있기 때문에 그 음이 강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치된 액센트로 여기서 끝나고 4번 손가락으로 한 포지션씩 올라가라고 지시가 돼 있는 대로 프레이징을 한 단계씩, 한 계단씩 계단 올라가는 기분으로 어렸을 때 이 부분을 배울 때는 활에 힘도 없을 때고 이 음악적으로 어떤 이해를 잘 못해서 액센트를 넣어서 공부했었던 게 생각이 나요. 연습할 때는 액센트를 넣어서 업보가 우리가 보통 다운보보다 약하니까 연습하는 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도시 도시라 미레도 레도시 파미레 에튜드 같이 들리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긴 프레이즈를 위해서 액센트를 삑 빼고 그 대신 활의 위치를 점점 밑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여기 도착했을 때 프로그에 도착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피아노에서 폴테까지의 크레센도와 활 위치와 모든 거를 해결을 낭만주의의 표상 같은 극적인 엔딩으로 제 시부가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맨델스존이 굉장히 온화하고 아름답고 평온한 음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건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격정적이고 맨델스존이 칼을 품고 6년에 걸쳐서 만든 대작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필연적으로 발전되고 흘러가는데 무슨 영화를 보는 느낌이기도 해요. 자, 옥타브는 이제 음정을 맞춰서 연습을 하시고서는 실제로 그을 때는 대타시 정도로 너무 액센트 지나치게 가지 않게 아래 반활이나 가운데 활 이용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 섹션으로 넘어가는 시, 라, 긴 음 3번 연결은 그 음들 다 모두 충분히 악보상에는 뭐 올 다운보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격한 것 같고 마지막에 남은 옥타브가 있기 때문에 업보로 중간에 바꿔서 힘을 좀 세이브 해줬습니다. 이 펼친 옥타브에서는 첫 음이 스타카티시모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스타카티시모처럼 너무 끊거나 이렇게 해서 활을 멈추면 이 빠른 속도로 키기도 어렵고 음악이 되게 절뚝거립니다. 딸꾹질 같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음악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스타카티시모는 내가 연주하는 용의 표기가 아니고 들리는 용의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기가 스타카티시모 같이 들리게 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실제로는 활을 빨리 제껴서 액센트를 하면 들리기엔 스타카티시모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타카티시모로 연주를 하면 여기가 절뚝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업보를 손목을 쳐서 액센트로 생각하시고 활을 붙여서 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음은 가능한 한 길고 충분하게 비브라토 해주시고 활 멋있게 띄워서 오케스트라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